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관절개. 중요한 거예요. 15년도 기출문제에서도 활막관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정도로 관절. 삼보험에서 그 상해 파트에서 3대 관절, 상지의 3대 관절을 이루는 뭐 장애, 운동 제한, 4분의 1 제한, 2분의 1 제한, 그 다음에 하지의 3대 관절 중 심한 장애를 남길 때,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손가락의 관절, 다 관절 부위에 보험금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활막관절이 15년도에 나왔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별표 하나 쳐두시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절의 정의부터 써야겠죠. 관절이란 무엇인가? 관절이란 두 개의 이상의 뼈 사이에 결합 또는 결합 조직이죠. 결합 또는 연접 부위를 말하는데, 결합 방법에 따라 운동 범위와 각도가 다르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대죠. 같이 지금 빨리 적어 주시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 인대라고 지금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두 개 이상의 뼈를 인대로 연결하며, 그러면서 이제 의의를 써 나가면 되는 거죠. 관절의 구조, 뼈와 뼈 사이를 여기 나와 있네.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인대이다.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랑이 있어 관절의 운동을 도와준다. 인대 외에도 근육에 의하여 관절이 보강된다. 근육과 뼈는 건으로 관절에 붙여준다. 세 번째, 관절의 운동성에 따른 분류. 이 운동성에 따른 분류는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섬유성 관절, 하경비 인대 결합, 두개골 봉합. 여기 두개골 봉합부터 동그라미 치고 밑줄 좀 쫙 쳐주세요. 시상봉합, 관상봉합, 인자봉합, 인상봉합. 그 다음에 치조에 설상봉합이 있다. 관상봉합, 쬐끄맣게 한번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같이 보였지만 이 관상봉합, 인상봉합, 인자봉합, 시상봉합, 이거는 위에서 머리를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옆으로 된 거죠. 그래서 시상봉합,
관절의 운동성에 따른 분류, 섬유성 관절, 하경비 인대결합, 두개골 봉합, 여기서부터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밑줄 좀 쳐주세요. 시상봉합, 관상봉합, 인자봉합, 인상봉합.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관절이 존재하고 있다. 그 명칭은 지금 제가 앞서 불러드린 그런 봉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맨 끝에 이런 명칭들이 다 부동성 관절이다. 부동성 관절은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다. 지금 시험 문제가 활막 관절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인체의 부동 관절, 반부동 관절에 대하여 쓰고 대표적인 부위를 써라. 그럼 부동 관절은 지금 시상봉합, 인자봉합, 인상봉합, 관상봉합, 두개골이 하나같이 보였지만 움직이지 않는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작성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연골 관절, 추간판이나 치골 결합이 여기에 속한다. 추간판이나 치골 결합이 여기에 속한다. 밑줄 쳐주시고 반부동 관절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문제가 반부동 관절에 대하여 쓰시고 대표적인 부위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추간판이나 치골 결합, 다 지금 처음 들어본 명칭들일 거라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골반에서 우리가 골반을 이야기하는 시골결합부예요. 시골결합. 시골결합의 관절, 섬유성 관절로 형성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왜 관절로 되어 있을까요? 여자분들 출산을 해야 돼요. 자연분만 하는데 이 치골결합부가 관절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다리까지 다 완벽하게 나오면 다시 치골결합부의 관절이 닫혀지는 거죠. 그러면 반부동 관절은 바로 이해가 되겠죠. 움직였잖아요, 관절이.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것. 반부동 관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척추를 그냥 하나로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인사를 못하고 뒤로 돌릴 때 많은 제한을 받겠죠. 척추는 각각의 24개, 아까 경추, 서비칼 7개, 흉추, 소라틱 12개, 요추 5개, 천골 하나, 미골 하나 라고 했는데 각각의 추간판의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반부동 관절, 그래서 추간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움직이지 않는 관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 다음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관절, 그걸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또 답안으로 바로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배울 활막성 관절은 이미 2015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중을 부동 관절하고 반부동 관절 위주로 좀 더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활막성 관절, 활막 관절은 활액이 차 있는 관절 강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의 골은 초자연골로 덮여 있고 나머지 둘레는 관절낭으로 덮여 있는 관절이다. 이게 이제 활막 관절이죠. 활막성 관절. 초자연골로 덮여 있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가동성 관절이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가동성 관절이다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강을 가지고 있어서 활액이 여기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외상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활액에 삼출액들이 차게 돼서 물이 차죠. 제일 운동 범위가 넓지만 그 관절액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면 삼출액이 많이 차 있는 가동성 관절이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시골결합에 있는 반부동 관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 갈게요. 관절의 형태적 분류. 관절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관절은 우리 인체에 많은 관절이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나 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틀려지죠. 한번 배워보고 이래서 이 부위는 잘 움직였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구관절. 구관절은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다. 왜 그럴까요? 둥그래요, 관절이. 이 관절 부위가 골반하고 있으면 이게 둥글어요. 이게 관절이에요. 구관절. 동그럽다. 그래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다가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구관절은 밑에 고관절, 경관절이 구관절에 속한다. 경관절. 아까 천사 날개 달아준다는 데를 지탱해주는 견갑골이 있고 쇄골이 있고 여기 이제 오구쇄골 인대가 있고 여기도 상완골, 대표적인 건 상완골이 구관절이다. 그럼 가만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운동이 많이 되는 내 신체 부위가 어딜까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좌회전, 내외, 뒤로, 앞으로 나란히, 야구할 때 던지는 거. 구관절이기 때문에 540도 운동 범위를 보이죠. AMA 5판에서 정상 각도의 몇 도 제한일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관절이 540도를 운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의 구관절은 270도인가요?
270도 정도 되는 거죠. 양반다리 할 수 있고 축구 찰 수 있고 뒤로도 할 수 있고 바깥으로 외번, 내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형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관절, 경관절이 구관절에 속한다. 그 다음에 메모 하나 할게요. 운동이 자유롭고 범위가 넓다. 이건 답안지에 쓸 내용들이죠. 관절의 머리가 둥글고 관절을 잡아주는 부위는 반구상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반으로만. 여기도 반으로 된 구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절은 고관절, 경관절이 있다. 이 세 가지만 구상관절, 구관절에서 메모를 해 놓으시면 관절의 형태적 분류에서 구관절에 대해 쓰시오. 이것도 다 문제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관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각 관절의 특징에 대해 쓰시오. 그럼 운동 범위가 제일 넓은 관절이다. 구관절 특징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구관절이 왜 운동 범위가 넓은지, 동그랗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과상관절. 한쪽 면은 구형이고 다른 한 면은 속캔 모양이다. 한쪽 면은 여기 보세요. 한쪽 면은 구형이고 한쪽 면은 이 구형을 잡아주는 속캠 모양이다라고 해서 과상관절. 그림으로 보시면 중수지 관절, 요척골과 수궁골, 근이혈을 이루는 관절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절은 회전은 되지 않는답니다. 아까 구관절은 다 회전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회전은 안 되고, 저 한번 보세요. 굴곡신전은 다 되고, 남자분들은 당구 다 치시죠? 당구 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것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회내, 회외. 굴곡신전만 됐더라면 당구는 못 쳐요. 45도에 약간의 손가락이 해뇌, 회외가 돼서 당구 칠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같이 한번 이해하시고, 자, 세 번째, 접번 경첩관절. 접번보다는 여러분들은 경첩관절로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그냥 경첩관절이라고 하세요. 자, 주관절과 수지관절, 손가락 사이마다 슬관절, 무릎관절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첩관절은 우리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에 방문을 들어갔을 때 그냥 열고 닫고, 오로지 그거예요. 열고 닫고. 홍길동 밥상 펴라 라고 하면 밥상을 폈다 접었다 하는 정도. 그게 경첩관절이에요. 그냥 폈다 굽혔다. 오로지 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다른 기능이 없잖아요. 문을 위로 열고 할 수도 없잖아요. 경첩관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실 때 접이식 방문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밥상 필 때 폈다 닫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굴곡신전, 폈다 굽혔다만 되는 관절이다. 그래서 운동 제한이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냥 폈다 굽혔다만 하기 때문에 굽혔다 폈다.
자, 안장관절. 양측 관절면이 말 안장처럼 전후 좌우로 펴져 있는 관절을 말한다.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말 안장이 두 개로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말 안장을 두 개로 겹친 거죠. 대표적인 부위는 엄지손가락과 중수골. 우리 엄지손가락과 중수골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대표적인 안장관절이다. 그 다음에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흉쇄관절. 팔이 있고 쇄골이 있고 갈비뼈를 연결해주는 흉골이 두 개로 구분됐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안장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틀 수 있게 흉쇄관절, 엄지손가락에 제1중수관절이 여기에 속한다. 이해하시면서 다 이해되시죠? 그 관절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차축관절 12페이지. 수직으로 된 원주축이 환상면과 관절을 회전하도록 된 것이며 환추와 제2경추관절, 근요척관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척추 아까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딱 1번, 2번만 틀리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서비칼 2번. 1번. 죄송합니다. 서비칼 2번. 차축관절이라고 해서 축이 있으면 축을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두개골을 지탱해주고 경추를 지탱해줘서 머리를 돌릴 수 있게 빨리빨리 고개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관절이 여기에 속하고, 이거는 경추의 딱 하나의 특성만 있는 거죠. 그림으로 스크린 그림으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요척관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관절이에요. 주관절은 아니지만 주관절 바로 밑에 요걸 원이부,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쪽을 근이부, 원린 쪽을 원이부라고 하는데 요걸 그 다음에 척골 부위에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 명씩 편명할 때 제일 하는 게 뭐예요? 대댄치 하잖아요. 대댄치를 할 수 있는 관절. 이 축에 의해서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주관절은 아까 경첩관절이라고 해서 굴곡 신전밖에 안 되고, 대댄치는 여기를 잡고 있을게요. 주관절을. 그래도 돼요. 그게 차축관절이에요. 이 두 가지. 경추 2번이 차축관절이고, 그 다음에 근이부, 근요척관절. 오로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차축관절은. 자, 평면관절.
관절이 마주하는 관절면의 형상이 어느 것이든 평면에 가까운 관절을 말한다. 간단하게만 정리하세요. 밑에 추골 상하의 관절 돌기로 만드는 추간관절, 그 다음에 척추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쇄골과 견갑골이 견봉으로 만드는 견쇄관절, 그 다음에 수궁골갈, 족궁골간 관절. 아까 그림을 괜히 지었네요. 쇄골이 있고 계속 반복되면 좋죠. 흉골이 있고, 아까 여기는 무슨 관절이라고 그랬죠? 흉쇄관절, 견쇄관절이에요. 견관절과 쇄골을 이어주는 앞머리를 따서 견쇄관절. 이 부분이 평면관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면관절의 치명적인 그 관절의 단점이 있죠. 관절의 80% 이상을 관절면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되거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부위가 골절되면 무혈성 괴사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왜? 관절이 80% 이상이 다 관절이기 때문에 다 혈액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위에서 골절이 됐다 라고 하면 혈액 공급이 관절의 많은 부위를 차단하기 때문에 혈액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혈류가 차단되는 거죠. 왜? 80% 이상의 관절에서 많은 혈액 공급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어떤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관절에서 무혈성 괴사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한번 골절되면 혈액 공급이 취약되기 때문에 분류압, 뼈가 안 붙는 거,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혈성 괴사, 혈류 가로치고 혈류가 차단돼서 골 조직이 썩는 것, 무혈성 괴사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대부분이 80% 이상 관절이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 외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그림으로 보셔도 중수골과 손목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위에도 관절, 아래쪽도 관절, 80% 이상이 다 관절, 옆에도 관절, 얘네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도 붙어 있고, 80% 이상 관절이기 때문에 한번 골절되면 분류압, 지연유압, 그 다음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13페이지 근육학. 사람은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소는 근육을 소고기, 돼지는 돼지고기라고. 골격근은 인체의 근육의 가장 큰 덩어리로 구성되며 가축에서 이 조직을 보통 고기로 인식되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섬유근 안에 수백 개의 핵, 그 다음에 세포막, 기저막, 근내막 구성되고, 밑에 줄에 금섬유 다발은 근주막, 그리고 또 이 다발은 근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이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정리를 하면 근외막,
화살표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크게 둘러싸여 있는 것부터 안에 조그맣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역으로 공부하시면 외우기가 편하죠. 근외막 화살표, 그 다음에 근섬유 다발이 있는 근주막, 또 옆에 화살표 치고 수백 개의 핵인 세포막, 기저막, 근내막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제가 설명을. 근외막 안에 근주막, 근주막 안에 세포막, 기저막, 근내막을 감싸고 있는 게 근육의 구조이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제가 불러드린 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아, 큰 게 근외막이고 근주막이고 근내막이다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밑에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기시부가 두 개이면, 근육의 시작점이 두 개이면 우리 근육을 키울 때 이두근이라고 표현하고, 근육이 기시부가 세 개이면 삼두근, 기시부가 네 개이면 사두근, 거기까지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시부의 개수에 따라서 근육의 명칭이 틀려진다. 이두근, 삼두근, 사두근. 근육이 갈라지는 거죠. 기시부는 거기 시작점부터 갈라지는 개수를 말하는 게 기시부예요. 그래서 근육이 갈라지는 것. 자, 14페이지. (14페이지만) 잠깐 하고 또 10분만 쉬겠습니다. 해부학의 기초. 해부학의 기초를 배우려면 해부학 자세를 알아야 돼요. 해부학 자세.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앞으로. 이거는 의료인들의 통용된 자세이기도 해요. 약속된. 어떤 사람은 나는 해부학 자세를 이게 기본으로 할래 라고 하면 돌아선 김에 다 지우고. 그래서 의료인들의 통용된 자세라고 제가 지우는 동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해부학 자세,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수기치료사, 도수치료사 같은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의료인들이라고만 하세요.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단명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이 해부학 자세 기준에 의해서 명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축부, 외축부, 근위부, 원위부, 앞, 뒤.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부학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면 여기가 그림을 빨리 그리려니까 그러면 이제 의료인들은 여기다가 뭘 적어 놓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R. 그렇죠. 해부학적 자세를 이렇게 하고 사진을,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의료인들은 여기다 라이트라고 적어놔요. 약속됐기 때문에. 뭐 노얄티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이게 오른쪽이다라는 걸 약속하게 된 거죠. 잘못된 건가요? 잘못 그랬나요? 근데 의료인들이 그거를 잘못 적어놓고 여기다 R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P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앞, 뒤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R로 표현하는 순간 이 부위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뼈다구만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P가 되는 거고, 이쪽을 R로 바꿨더니 A로 바뀌는 거죠. 이 A하고 저 P는 뭐 A양, P양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A, 전, 후, P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의학용어를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시라고 어렵지 않은 것들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인체를 구분하는,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걸 교재에서 보시면 교재에는 없네. 인체를 좌우로 대칭으로 반분하는 선을 정중면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나 적으세요. 여기 교재에는 없어서 그 내측과 외측 밑에 그 틈에다가 관상면이라고요.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 그럼 인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이 있고 배 나왔고 다리.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앞이 I고 D가 P라는 걸. 인체를 앞뒤로 나눠서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을 관상면이라고 한다. 관상면. 관상 볼 때. 그리고 수평면. 인체를 위아래로 상하로 나누는 면. 그래서 수평면이라고 구분한다. 이거를 왜 구분하냐면 정중면으로 나눴을 때 인체의 정중면에서 안쪽이 되는 부분을 내측부라고 표현할 거예요. 정중면 기준으로.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쪽을 외측부. 다리를 벌리면, 이쪽으로 벌리면 외전, 바깥으로 외전. 다리를 안쪽으로 하면, 정중면에서 안쪽으로 하면 내전. 기준이 이 정중면이 기준이 되는 거죠. 정중면에 대해서 인체를 위로 아래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복통이 심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뭐 상복부, 하복부 같은 부위도 위아래로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하, 그 다음에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라고 해서 특히 많이 쓰는 게 다 CL은 다 똑같아요. 십자인대, 인대파열이에요. 인대파열. 앞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부 인대 파열, 외측부 인대 파열, 메디안, 라테랄. 근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가장 쉬운 거 앞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칭 정중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앞뒤 기준으로 해서 진단명도 다 나눠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 기초는 제일 중요한 건 의료인들이 명료하게 통일된 자세, 약속된 자세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측과
두 번째, 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내측, 먼 쪽을 외측이라고 한다. 손은 손바닥 앞으로 보이는 것이 해부학적 위치이다. 따라서 요골이 바깥쪽이고 새끼손가락이 있는 척골이 내측이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외웠죠. 요걸 바깥에 안에, 바깥에 안에. 요척 비경. 여기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비골, 경골. 요골, 척골. 나중에 보면 이게 요골인가 척골인가. 근데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요척, 바깥에 비경. 요척 비경, 요척 비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진단명을 받아보면 요골골절. 요골이 어딘가 여기인가 헷갈리고, 경골골절하면 다리에서 안쪽 뼈가 바깥 뼈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척 비경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절대 바깥에 있는 순서부터 계속 요척 비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암기가 쉬워지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위와 원위. 동일뼈에서 체간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근위, 프록시말, 먼 쪽을 디지털, 원이라고 한다. 이거 진단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뼈 하나만 갖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죠. 뼈는 각 동일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의 뼈가 있으면, 아까 체간부가 어디라고 했죠? 체간에는 뭐가 있죠? 심장. 심장에 있으니까 체간부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체간부에는 가장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심장이니까 심장보다 가까운 쪽을, 심장보다 먼 쪽을 이렇게만 외우시면 각각의 뼈마다 심장보다 가까운 거. 그럼 상완골 한번 해볼까요? 심장보다 가까운 거. 근위. 그러면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상완골, 가운데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럼 상완골 골절인데 진단명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그럼 이제 어딘지 머릿속으로 바로 연상이 되겠죠. 그러려면 뼈의 명칭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대퇴부, 원위부, 분쇄골절. 그러면 어디겠어요? 아래쪽이겠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동그라미 쳐 있는 그림, 족관절 외과, 비골, 원위부, 외과 골절. 그러면 요척 비경, 바깥쪽에 있는 뼈에서 가까운 뼈예요, 먼 뼈예요, 심장보다? 그렇죠. 그럼 발목 쪽이겠네요. 발목 쪽에 있는 바깥쪽, 외쪽, 바깥쪽 골절이다라고 해서 진단명이 그렇게 나온 거고, 주관절 부위는 조금 헷갈리게 돼서 전과 후, 몸의 전면부를 전, 안테리어, 후면부를 포스테리어라고 한다. 손바닥을 장측, 그 반대쪽을 배측이라고 한다. 이상하다. 가르친 거는 지금 다 앞, 뒤라고 가르쳤는데 이 손만 표현할 때 앞쪽을 장측, 손바닥 장, 등 쪽을 배측, 뒤쪽을, 그건 손에서만 따로 명칭을 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이해하셨는지, 암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옆에 표를 보시고 1번에 들어가야 될 기호가 뭘 넣어야 되는지, 2번에 넣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숫자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1번에 들어갈 게 뭐죠? 경골, 요척 B 경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경골이라고 했는데, 경골의 심장이 여기 있죠. 심장보다 가까운 쪽에 근위부 정중면에서 안쪽을 내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과.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겠죠? 네? A. 그 다음에 2번은 경골 뭘 넣어야 돼요? 명칭을? 그렇죠. 누가 B 하셨네요. B. 경골 심장보다 가깝기 때문에 근위부고, 외과 바깥쪽 외과.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느 기호를 넣어야 돼요? 경골 먼 쪽 원위부. 4번 C. 4번은 C죠. 왜? 경골 원위부 경골 과부 경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D. D는 비골 원위부 과골절이다. 끝. 과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칭을 1, 2, 3, 4로 해서 기호를 넣어서 이해하시면 되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